어머님, 저 더 이상 월급 한 푼 없이 매일 14시간씩은 못 일하겠어요. 뭐? 가족끼리 무슨 남처럼 월급 타령이야. 쥐뿔도 없이 빈손으로 기어들어온 주제에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감지덕지 할 것이지 어디서 유세야. 낮에는 시어머니의 지독한 폭언에 시달리고 밤에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남편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카톡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저 사모님 언제 쫓아낼 거야? 나 이제 숨어 지내기 지쳤어. 조금만 참아 자기야. 저 꽃집 알바년 위자료 한 푼 없이 알거지로 내쫓을 궁리 다 해놨으니까. 저를 완벽한 노예, 쓰레기 취급하는 남편과 내연녀의 역겨운 대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배신감 속에서 저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니들 소원대로 아주 깔끔하게 사라져 줄게. 대신 알거지가 되는 게 누군지 한번 보자. 그날 밤 남편의 뺨을 때리는 대신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난 지 7년 후 저를 비웃으며 축배를 들었던 시댁 식구들은 파산 직전의 몰골로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복수조차 아까웠던 그 집안의 처절한 몰락.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혼의 다이어리 지급 펼쳐봅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 안쪽을 걷다 보면 낡고 투박한 붉은 벽돌 공장들 사이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3층짜리 다크그린 톤의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한 번씩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곳이죠. 통유리 너머로 짙은 유칼립투스와 은은한 작약 향기가 기분 좋게 새어나오거든요. 1층은 아주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는 쇼룸 겸 작업실이고요. 2층은 VIP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미팅룸, 3층은 임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입구엔 무광 골드빛으로 작고 단아하게 빛나는 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거기엔 아주 깔끔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름플라워 그룹 본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 회사예요. 봄이 막 문턱을 넘어서던 그날, 저는 3층 대표실의 널찍한 오크우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강남의 5성급 호텔에 들어갈 대규모 납품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성수동 골목의 벚나무가 막 꽃망울을 톡톡 터뜨리기 시작했고 따스한 오후의 볕이 책상 위를 여유롭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참 평화로운 제 세계였어요. 그때 접수처 직원이 조용히 인터폰을 울렸습니다. 대표님, 예약 없이 방문하신 손님이 계신데요. 안내 데스크에서 돌려보내려 했는데 꼭 대표님을 직접 뵈야 한다고 사정을 하셔서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아주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려온 이름 하나. 이수진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7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어긋나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수진. 7년 전 제 남편이었던 구태민의 핸드폰 메신저 대화창에서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이름. 제가 미련 없이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대전의 그 지옥 같은 시댁을 떠나오게 만든 결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그 진흙탕 같은 자리에 자기가 승리자인 줄 알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먼발치에서 전해 들었던 바로 그 여자였죠. 저는 잠시 창밖에 벚나무를 응시하다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요. 잠시 후 묵직한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여자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7년 전 처음 봤을 때의 그 당돌하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잔뜩 겁먹은 초식동물처럼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죠. 한때 환하고 팽팽했던 얼굴엔 짙은 피로와 푸석푸석한 그늘이 역력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작게 박힌 옷을 입고 있긴 했는데 어딘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었어요. 그녀는 제 방의 널찍한 소파에 감히 앉지도 못했습니다. 문 앞에 어정쩡하게 서서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덜덜 떨리는 입술을 뗐어요. 정함 씨, 아니, 대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지금 그 집구석에서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 집구석에서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7년 만에 내 가정을 망가뜨린 여자를 만났으니 복수심에 피가 끓거나 꼴 좋다며 비웃음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분노도 반가움도 연민도 아닌 아주 묘하고 서늘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일단 앉으시라고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7년 만에 제 자리를 빼앗았던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녀가 제게 묻고 제가 대답한 아주 치열했던 지난 7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7년 전으로 되돌려야 해요. 2017년의 봄, 저는 29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꽤 유명한 프리미엄 플라워샵에서 수석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웨딩 부케, 대기업의 론칭 파티 공간 장식, 고급 호텔 로비의 시즌 연출까지 클라이언트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막연한 분위기를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엮어 눈에 보이는 공간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일. 저는 그 작업이 정말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락동 꽃 시장을 도는 시간은 제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여린 꽃잎을 손끝으로 살살 쓰다듬으며 오늘은 이 작약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혼자 상상하는 그 고요한 시간들 말이에요. 그렇게 4년을 쉴 틈 없이 달리며 실전 경력을 쌓았습니다. 웨딩 플라워 국제 자격증도 땄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온라인으로 마케팅과 비즈니스 강의를 들었어요. 언젠가는 내 이름을 땀 번듯한 플라워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아주 가슴 벅찬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남자 구태민을 만나게 됩니다. 가깝게 지내던 거래처 언니의 소개팅 자리였어요. 대전에서 꽤 큰 웨딩홀을 하는 집안의 아들인데 인물도 훤칠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둥글둥글하니 참 좋다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자리였죠. 강남의 조용한 와인바에서 처음 마주한 구태민은 솔직히 말해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의 매너도 좋았고 무엇보다 제가 제 일에 대해 꽃에 대해 신나서 떠들 때마다 턱을 괴고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거든요. 와, 플로리스트가 직접 새벽 시장을 도는 거였어요? 나 진짜 몰랐네. 엄청 낭만적이다. 아름씨 손으로 직접 만든 부케를 드는 신부들은 그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겠다. 그렇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제 직업을, 제 뜨거운 열정을 그렇게 따뜻하고 가치 있게 바라봐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팍팍한 서울 생활에 조금 지쳐있던 제게 그의 여유로운 미소는 마치 오아시스 같았죠. 그렇게 불꽃이 튀어 2달쯤 만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데 태민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쥐며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 대전으로 아예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요.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웨딩홀 경영을 자기가 빨리 이어받아야 한다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겨우 2달이었지만 이미 깊이 정이 들어버린 후였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자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같이 내려가요. 나랑 결혼합시다. 아름 씨 실력이면 치열한 서울보다 대전에서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웨딩홀에 아름 씨의 그 감각적인 꽃 장식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엄청날 거잖아요. 아름 씨가 꿈꾸는 그 플라워 브랜드, 내가 옆에서 완벽하게 지원해 줄게요. 나 믿죠? 내가 완벽하게 지원해 줄게요. 그때는 그 말이 저를 올가맬 가장 지독한 동아줄인 줄 알았습니다. 웨딩홀 인프라와 수석 플로리스트의 만남이라니. 겉보기엔 제 꿈에 날개를 달아줄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같았으니까요. 결혼 전날 밤 좁은 강남 원룸에서 캐리어에 짐을 꾸리며 혼자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잠깐 대전 내려가서 기반 다지고 내 브랜드 멋지게 론칭하면 된다고. 겨우 29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말이죠. 그 달콤하고 순진했던 희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찢겨나갈지 그 밤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대전 유성구 한복판에 있는 태민 웨딩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은방울꽃 부케를 들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5층짜리 단독 건물에 동시에 3개의 홀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꽤 거대한 규모였죠. 하객들은 힐끔힐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신부가 서울에서 꽃 만지던 아가씨라며? 저렇게 얼굴 반반하고 감각 좋은 애가 대전 웨딩홀로 시집을 오다니 쥐뿔도 없다던데 우리 태민이가 착해서 걷어졌지 뭐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런 말들을 애써 어색한 미소로 흘려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식이 끝난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태민 웨딩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명목상 대표인 시아버지 구병철 씨가 아니라 제 시어머니 황순례 여사였습니다. 대전 웨딩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철의 여인이자 태민 웨딩의 모든 자금줄을 쥐고 흔드는 깐깐한 독재자였죠. 첫날 밤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 침실 문을 벌컥 열더니 아르마 피곤하겠지만 잠깐 나와봐라. 할 말이 있다 하시더군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찬물 한 잔을 내밀며 아무런 전제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르마, 넌 플로리스트라고 했지? 잘됐다. 우리 웨딩홀 플라워 장식이랑 신부 부케 전담하면서 홀 전체 꽃 관련 업무를 네가 싹 다 맡아라. 지금 외주 업체 쓰는데 단가도 더럽게 비싸고 퀄리티도 영 별로야. 네가 하면 우리 돈도 굳고 훨씬 낫겠지.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플라워 일은 계속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홀 전속으로 일하면 제 개인 브랜드 작업은 언제 하냐고 물었죠. 서울에 있는 꽃집과 프리랜서 계약도 유지하고 싶고 제 브랜드를 차리는 게 꿈이니 급여 협의를 먼저 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인자해 보이던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어요. 급여?
가족끼리 무슨 남처럼 급여야. 네가 지금 남의 집에 시집 온 거야. 취업하러 온 거야? 나중에 이 웨딩홀 전부 너희 부부 차지가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우리 집안 사업 돕는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헌신해라. 그리고 서울 그 꽃집이랑 프리랜서 계약? 당장 내일 전화해서 끊어. 며느리가 집안 사업 제쳐두고 바깥으로 나돌면 큰일 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태민의 등을 찌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플라워 일 무급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결혼 전에 제 브랜드 작업 계속할 수 있게 완벽하게 지원해준다고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냐고요. 태민은 몸을 뒤척이며 귀찮다는 듯 짜증을 냈어요. 아, 일단 좀 기다려보라고. 어머니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첫날부터 쪼잔하게 돈 이야기 꺼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좀 맞춰드리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다 알아서 얘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숨이 막힐 정도로 더 나빠졌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태민 웨딩의 무급 전속 플로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일주일에 평균 3쌍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 예식의 부케와 세계 홀 전체의 생화 장식을 전부 저 혼자 도맡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가락동 꽃시장까지 혼자 트럭을 운전해서 다녀오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꽃 손질, 디자인 시안 작업, 무거운 사다리를 타며 하는 현장 설치, 식 진행 중 관리, 식이 끝난 후 쓰레기를 치우는 철거 작업까지 꼬박 하루 14시간이 넘는 중노동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오롯이 저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보조 직원 1명 붙여주지 않았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도 쉴 틈이 없었죠. 시댁 식구들의 저녁상을 차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거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나면 시계는 어김없이 자정을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섬세했던 제 손끝은 늘 독한 꽃물과 세제로 거칠게 트고 갈라져 겨울이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신우이 구태여는 또 어땠는지 아시나요? 서울에서 웨딩 인플루언서를 한답시고 SNS에 화려한 사진을 올리고 있었는데 가끔 대전에 내려올 때마다 제게 온갖 갑질을 해댔어요. 언니, 나 이번에 봄 웨딩 콘텐츠 찍는데 꽃 소품이 좀 많이 필요해. 언니가 예쁘게 만들어주면 우리 홀 플라워도 내 계정에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거잖아. 내일 아침까지 3세트만 만들어줄 수 있지? 제가 몸살이 나서 곤란하다고 거절하면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징징대며 고자질을 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꽃 소품 조금 만들어 달라는데 피곤하다고 무시해. 가족이 이렇게 야박해도 돼? 결국 저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운 새벽 2시까지 태연의 인스타그램용 꽃 소품을 만들어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게시물 아래엔 우와, 꽃 진짜 예쁘다. 직접 만든 거예요? 묻는 사람들의 댓글에 네, 제가 밤새워 직접 만들었어요. 호호하고 뻔뻔하게 댓글을 다는 신우이의 모습이 있었죠. 가장 믿었던 남편 태민은 어땠냐고요? 웨딩홀 경영 수업을 받는답시고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 웨딩 박람회 네트워킹, 거래처 접대라는 명목의 수많은 술자리들. 밤마다 역겨운 양주 냄새와 낯선 여자의 달콤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결혼 1년이 지날 무렵 참다 못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봤습니다. 나 요즘 진짜 미칠 것 같이 힘들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데 내 통장에 월급은 한 푼도 안 꽂히고 내 꿈은
완전히 포기한 채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태미는 귀찮은 똥파리를 쫓듯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 집안 사업 돕는 게 결국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구냐면서 자기는 바깥에서 인맥 관리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니까 불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라고 쏙 빠져버렸죠.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해봐야 돌아오는 건 싸늘하고 잔인한 핀잔뿐이었습니다. 원래 며느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다. 나도 시어미 모시며 다 그렇게 살았어.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여주고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재워주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냐. 서울서 꽃집 알바 다니다 온 게 뭐가 대단한 유세라고 일이 징징대느냐면서요. 저는 결국 그 집구석에서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대전 땅엔 제 마음을 터놓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친구 하나 없었어요. 부모님께는 혹시라도 수화기 너머로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들키고 가슴 아파하실까봐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말라 죽어가는 지옥 같은 1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2년 차로 접어들던 서늘한 가을밤이었어요. 예시콜 철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실 바닥 걸레질까지 다 끝내고 나니 시계는 어느덧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독한 세제 때문에 손등이 붉게 부어올라 멍하니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다가 문득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29살 부푼 꿈을 안고 대전으로 처음 내려오던 그 풋풋하고 눈빛 반짝이던 정아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멍처럼 시커멓게 깔려 있었고 입꼬리는 우울하게 아래로 처져 있었으며 뺨은 스트레스로 헬쑥하게 파여 있었죠. 생기라곤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낯설고 불쌍한 여자가 저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태미는 밖에서 술을 퍼마시느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차가운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누워 스스로에게 굳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 저 뻔뻔한 사람들의 무료 노예로 태민 웨딩의 무급 플로리스트로 내 소중한 청춘을 썩힐 수는 없어. 나갈 때 나가더라도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가야 해. 그날부터 저는 아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3가지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록이었어요. 매일 태민 웨딩에서 제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드는 부케와 플라워, 장식들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홀 설치 준비를 마친 직후 아직 하객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짧고 이른 아침 시간 혹은 예식이 모두 끝난 후 철거하기 직전의 마지막 5분. 저는 그 고요한 틈을 타서 제 작품들을 카메라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어떤 날은 신부가 제가 만든 부케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그 찰나의 순간을 멀리서 몰래 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4년을 넘게 일했지만 회사 소속이라 제 개인 포트폴리오 하나 제대로 없었던 제가 그날부터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 저만의 사진을 쌓아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진들로 만든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플레르.ar. 꽃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플레르플러와 제 이름 아름의 영문 이니셜 AR을 합친 이름이었죠. 제 얼굴도 이름도 제가 일하는 위치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오직 감각적이고 압도적인 꽃사진 하나로만 소통하는 계정이었어요. 처음엔 팔로워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지인들에게 홍보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온 집안이 잠든 자정 이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핸드폰 화면 밝기를 가장 어둡게 낮춘 채 사진을 고르고 색감을 보정하고 정성스럽게 꽃에 대한 감상글을 달았습니다. 안방 밖에서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는 발걸음 소리라도 들려올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숨을 죽이며 화면을 황급히 가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공부였습니다. 플라워 디자인 실무는 매일매일 태민 웨딩이라는 지독한 현장에서 쌓고 있었지만 저는 그 너머의 사업을 보고 싶었어요. 브랜드를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는지, 온라인 커머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플라워 클래스를 어떻게 수익화하는지.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꽂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빼곡하게 노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번듯한 예쁜 노트 한 권 살 돈도 문구점에 갈 시간도 없어서 태민 웨딩 사무실에서 버려진 이면지 뒷면에다 글씨를 썼어요. 볼펜을 찾지 못하는 날엔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핸드폰 메모장에 미친 듯이 타자를 치며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이 흘렀어요. 어느새 플레르.AR 계정의 팔로워는 3,000명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들여 광고를 하거나 팔로우 이벤트를 한 적 없이 오직 제가 매일 올리는 퀄리티 높은 꽃 사진 하나로만 쌓아 올린 아주 단단하고 순수한 팬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핸드폰 위로 다이렉트 메시지 알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소규모 프리미엄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정에 올라온 작업물들의 감각이 너무 좋아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저희 스튜디오 전속으로 외주 플라워 작업 가능하신가요? 단가는 섭섭지 않게 업계 최고 대우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두운 이불 속에서 그 메시지를 보며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핸드폰을 쥔 두 손이 덜덜 떨렸죠. 1년 동안 뿌렸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꾹 누르며 아주 단호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자세한 계약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요. 결혼 3년 차 봄이 되었을 때 태민 웨딩에 새 직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26살이라고 했어요. 대전 토박이가 아니라 청주 출신으로 이전에 이벤트 기획회사에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명목은 태민 웨딩의 이벤트 기획팀장이라는 직함이었죠. 그런데 처음 사무실에서 인사를 나누던 그 짧은 순간부터 제 뒷골이 아주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딱히 어떤 점 때문이라고 논리적으로 꼬집어 말하긴 어려운데 그냥 여자의 직감 같은 거였어요. 그 여자를 대하는 제 남편의 공기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툭하면 짜증을 내고 무뚝뚝하게 굴던 남편 태민이 유독 수진의 앞에서만 넥타이를 고쳐매며 실없이 웃음을 질질 흘렸습니다. 결혼 목소리 톤도 아주 다정하고 느끼하게 변했고요. 수진 씨, 이번 봄 시즌 웨딩 패키지 기획안 어떻게 됐어요? 막히는 거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요. 내가 직접 같이 보면서 조율해 줄 테니까. 수진 씨, 점심 뭐 먹었어요?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얼굴이 상했네. 이따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시어머니는 또 수진을 어찌나 물고 빨며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름아, 저기 수진 씨 일하는 것 좀 봐라.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거래처 담당자들이랑 싹 다 친해졌더라. 어쩜 저렇게 싹싹하고 눈치가 빨라.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어. 며느리인 네가 뚱하게 있지 말고 저의 밥만이라도 좀 배워라. 어휴 쯧쯧. 저는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견뎠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될 테니까요. 그러는 동안에도 제 익명 계정의 외주 작업은 조용하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웨딩 스튜디오 한 곳에서 시작한 작업이 업계에 입소문을 타면서 2곳, 3곳, 금세 제주도 스냅 업체까지 늘어났죠. 물론 클라이언트 중 그 누구도 천재 플로리스트 플레르.AR의 정체가 대전 웨딩홀에 핍박받는 불쌍한 사모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광주 친정 부모님 집 주소지로 몰래 저만의 비밀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며칠 뒤에 내 이름으로 은행 우편물이나 카드 하나 갈 건데 그거 절대 아빠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가 장롱 깊숙이 잘 숨겨서 보관해줘요. 나 진짜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아름아, 무슨 일이야? 혹시 너 거기서 힘들어? 시댁 사람들이 너 구박해서 돈 뺏어가니? 당장이라도 수학이 넘어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나도록 참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사고 싶은 거 있어서 비상금 모으는 거야. 진짜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야 좁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혼자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4년 차가 되던 2021년에 아주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옆에서 지독한 양주 냄새를 풍기며 세상 모르고 코를 골던 태민의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 켜지며 징마이너스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미친 듯이 연달아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홀린 사람처럼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패턴 잠금을 풀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 6자리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억하기 어려운 복잡한 숫자는 머리가 나빠 쓰지도 못하는 그 인간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열쇠로 그 번호를 그대로 써둔 거였죠.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수진이였습니다. 오빠, 그 사모님은 대체 언제 정리할 거야? 나 이제 진짜 지쳤어. 언제까지 뒤에서 숨어서 오빠만 기다려야 돼? 나도 당당하게 사모님 소리 듣고 싶다고. 조금만 참아, 자기야. 지금 아버지 웨딩홀 지분이 내 명의로 넘어오는 타이밍이라서 그래. 지금 이혼 이야기 꺼냈다가 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지분 안 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랑해.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눈치채고 위자료 달라고 독하게 뗐으면 어떡해? 걱정 마.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고 빽이 있어. 광주 총구석에서 상경해서 서울 꽃집 알바나 하던 애가 우리 집에 빈손으로 기어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팬티 한 장 못 건지고 알거지로 쫓겨나는 거지. 내 핏줄을 가진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길고 역겨운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슬프지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손발이 덜덜 떨리고 남편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너무나 고요하고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짙고 답답한 안개 속을 헤매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어와 시야가 아주 투명하게 탁 트이는 그런 선명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변기 뚜껑 위에 앉아 그들의 모든 대화 캡처본과 주고받은 모텔 결제 내역, 사진들을
제 개인 이메일과 비밀 클라우드로 전송했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손끝 하나 떨리지 않고 아주 기계적이고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르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당장 깨워서 짐을 싸서 나갈까?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이 문자를 들이밀며 깽판을 칠까? 아니야. 내 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저런 쓰레기들한테 낭비하고 싶지 않아. 소리 지르고 싸워봤자 남의 시선만 끌고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이야. 나는 그냥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 진짜 인생을 살면 돼. 내가 저들 없이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저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발 아래 두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잔인한 복수니까. 그날 이후 겉으로 보이는 제 일상은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꽃시장을 돌고 하루 종일 웨딩홀 구석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플라워 작업을 하고 저녁엔 말없이 시어머니와 바람난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걸레질을 하는 그 지치고 불쌍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아주 완벽하게 해냈어요. 가끔 태민이 수진과 눈빛을 교환할 때면 속에서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철저하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냉철하게 저만의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의 익명 계정 팔로워는 어느새 1만 5천 명을 가볍게 넘어서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의 프리미엄 웨딩 스튜디오들이 앞다투어 저에게 외주 플라워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태민 웨딩의 일이 끝난 새벽 시간과 주말 자투리 시간을 미친 듯이 쪼개어 그 작업들을 전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엄마가 광주 장롱 속에 숨겨둔 제 비밀 통장의 잔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월 50만 원 남짓이었던 외주 수입이 입소문을 타면서 어느새 월 200만 원,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사업을 키울 한 가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라워 클래스 개설이었어요. 제 계정 팔로워들이 꾸준히 다이렉트 메시지로 제발 클래스를 열어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커리큘럼을 짜고 중고장터에서 촬영 장비를 구비하고 유명 클래스 플랫폼에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은 시댁이 모르게 광주 친정 부모님 집 주소지로 했죠. 대망의 첫 클래스 오픈 당일, 제가 준비한 100석의 수강권이 단 30분 만에 전부 매진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모니터 화면에 뜬 솔드아웃 글자를 보며 처음으로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니야. 이건 나를 구원해줄 진짜 사업이다. 나 할 수 있겠다. 아니, 무조건 해낸다. 결혼 6년 차가 되던 해, 저의 온라인 클래스 누적 수강생은 전국적으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자그마치 30만 명을 돌파했고요. 외주 작업과 클래스 수입을 합산한 제 순수월 수입은 어느새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800만 원을 우습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며느리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서울에 정식으로 재법인을 설립하기로요. 회사 이름은 아름플라워 그룹. 20살 이후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제 본명 정아름을 당당하게 내건 브랜드였습니다. 법인 주소지는 서울 성수동의 작은 공유 오피스 한 칸으로 계약했고 대표이사는 당연히 저였죠. 제 통장에 꽂히는 억 단위의 돈도 서울에 세운 번듯한 주식회사 법인도 시어머니 황순례도 멍청한 남편 구태민도 저를 비웃던 내연녀 이수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이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저의 완벽한 쇼타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집안을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저 없이 남겨진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숨을 고르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귀 기울여주세요. 2023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차키를 챙겨 꽃시장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나와 며칠 전부터 조금씩 싸두었던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정말 별거 없었어요. 당장 갈아입을 옷 몇 벌 쓰던 세면도구, 6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작업 포트폴리오가 담긴 외장하드,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동아줄인 아름플라워 그룹의 법인 서류 봉투. 그게 제 지난 6년의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 사준 싸구려 옷이나 물건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식탁 정중앙에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릴게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정아름. 현관문을 나서기 전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춰서서 어두컴컴한 집 안을 한번 쓱 돌아보았습니다. 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피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지옥 같았던 6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발길이 안 떨어진다거나 미련이 남는다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먼지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꽉 막혀있던 명치가 뻥 뚫리면서 아주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완벽한 해방감뿐이었습니다. 철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3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치는데 그 공기가 어찌나 달콤하고 시원하던지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대전역을 향해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서울행 첫 기차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 아래로 대전의 불빛들이 빠르게, 아주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했어요. 그래,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내 인생이야. 오롯이 나만을 위한 진짜 내 인생. 기차의 진동을 느끼며 저는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감상에 젖어 눈물 지을 틈도 없었어요. 단 하루, 아니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수동에 아주 작은 반지하 작업실을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창문이 작아 햇빛도 잘 안 드는 좁고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자유로운 저만의 펜트하우스로 보였어요. 벽 한쪽에 튼튼한 나무 작업 테이블을 놓고 반대편엔 온라인 클래스 촬영을 위한 조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고 얼룩진 화장실 거울 앞에는 제 손으로 직접 쓴 노란색 메모지 하나를 반듯하게 붙여두었어요. 오늘도 어제보다 단 1cm만 더 앞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문구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뒤에는 이미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30만 명의 SNS 팔로워가 있었고 4천 명이 넘는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미 꽃다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유칼립투스 잎기 처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데폼데스나 완성된 모습 보세요. 게다가 지난 6년 동안 태민 웨딩에서 죽어라 발로 뛰며 온몸으로 부딪혔던 그 끔찍한 시간들은 이제 저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웨딩 플라워의 원가, 구조부터 시작해서 시즌별 꽃의 트렌드 변화, 까다로운 혼주와 클라이언트의 심리, 돌발 상황이 넘치는 현장 운영 노하우까지 저는 그 누구보다 업계 생태계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실전 마스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실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아름플라워 그룹의 3가지 메인 비즈니스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웨딩홀과 스튜디오를 타깃으로 한 고단가 플라워 외주. 두 번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라워 클래스. 세 번째, 일반 고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온라인 플라워 커머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딱 1년 만에 서울과 수도권에 내로라 하는 프리미엄 웨딩홀 15곳과 독점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2년 차엔 부산과 제주도의 럭셔리 스몰 웨딩 시장까지 파고 들어갔죠. 3년 차가 되던 해엔 온라인 커머스 부문에서만 월 매출 8천만 원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혼자 일하던 반지하 작업실에서 벗어나 직원을 하나둘 뽑기 시작했어요. 실력 있는 플로리스트 2명, 꼼꼼한 운영 담당자 1명, 감각적인 마케터 1명. 회사가 무섭게 크면서 저희는 번듯한 성수동의 3층짜리 단독 건물로 사옥을 통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4년 차가 된 지금 2024년 제 이름을 건 아름플라워 그룹은 전국 웨딩플라워 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굵직한 브랜드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정말 통쾌하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회사가 꽃을 납품하는 수많은 거래처 명단 안에는 당연하게도 대전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명단 리스트 정중앙에 아주 익숙한 이름, 태민웨딩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대전의 태민웨딩은 자신들이 알거지로 내쫓았다고 굳게 믿었던 그 며느리의 회사에서 매달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꽃을 납품받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쪽 납품 실무자나 경영진은 아름플라워 그룹의 대표가 전 며느리 정아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렇다면 제가 조용히 떠난 후 남겨진 태민웨딩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저도 나중에 업계 사람들을 통해 건너 전해 들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밥상 위에 편지 한 장만 덜렁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날 아침, 태민웨딩 식구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시어머니 황순례 여사는 노발대발하며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히스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디 감히 쥐뿔도 없는 게 아무 말도 없이 나가? 어줍잖은 꽃집 출신 걷어줬더니 우리 집 며느리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자리인지 알기나 해? 나가서 험한 꼴 좀 당해보면 며칠 안 가서 눈물 콧물 쏙 빼며 잘못했다고 기어들어올 테니 절대 찾지 말고 내버려둬.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착각은 단 일주일도 가지 못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엔 아주 잔인한 현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떠난 바로 그 첫 주말, 태민웨딩엔 아주 중요한 2쌍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홀 생화 장식과 신부 부케를 만들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황급히 근처 외주 업체를 섭외했지만 주말 당일에 부랴부랴 땜빵으로 부르는 터라 부르는 게 값이었죠. 단가는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비쌌고 퀄리티는 제가 하던 작업의 반이 반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꽃들은 시들해 있었고 색감은 촌스러웠죠.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그날 결혼식을 올린 신부 2명이 맘카페와 유명 웨딩 커뮤니티에 아주 분노에 찬 후기를 올린 거예요.
태민 웨딩 부케 진짜 최악입니다. 상담할 때 본 샘플 사진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꽃도 시들시들하고 디자인은 촌스러워서 제 인생 한 번뿐인 예식 다 망쳤습니다. 절대 비추천해요. 태민 웨딩홀 생화 장식 예쁘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계약한 건데 뭔가 휑하고 이상하더니 예전 후기 사진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꽃량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그 악평들은 순식간에 불타오르며 예비 신부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지난 6년 동안 낡아가는 태민 웨딩의 인지도와 퀄리티를 그나마 멱살 잡고 유지하고 있었던 건 무급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갈아 넣던 저 하나였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 태민도 그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지역 거래처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태민 웨딩은 이미 꽃 장식이 기가 막히게 예쁜 웨딩홀로 입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 입소문의 심장이나 다름없던 제가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회사가 썩어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남편이었던 태민이 저를 밀어내고 내연녀였던 수진과 공식적으로 살림을 합치면서 집안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벤트 기획 쪽 일은 해봤지만 생활을 다루는 고도의 플로리스트 업무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황 여사는 수진 씨에게도 저한테 했던 것과 고스란히 똑같은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네가 새로 들어왔으니 이제 네가 안살림 맡아야지. 당장 올 꽃 장식부터 네가 직접 배워서 전담해라. 가족끼리 월급 타령하지 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저와 달랐어요. 그녀에겐 태민 웨딩이 자신의 꿈을 펼칠 무대도 아니었고 그녀가 원했던 건 돈 많고 편안한 웨딩홀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전부였거든요. 시어머니 밑에서 무급격리 겸 청소부 겸 밤샘 플로리스트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구태민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고부 갈등과 부부싸움은 극에 달했고 결혼 인연이 채되지 않아 수진 씨 역시 숨이 막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태민 웨딩의 매출은 그야말로 수직 낙하를 거듭했습니다. 형편없는 플라워 퀄리티, 하루가 멀게 올라오는 악성 후기들, 거기에 경쟁 웨딩홀들의 세련된 SNS 마케팅까지. 황 여사가 아무리 대전 바닥에서 밥 좀 먹어준다는 인맥을 동원해봤자 한번 바닥을 친 평점과 젊은 신부들의 싸늘하게 돌아선 마음은 절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파산 위기에 몰린 태민 웨딩 경영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당장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플라워 업체를 찾아 하청을 맡기기로요. 그리고 태민 웨딩의 실무 담당자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구제주가 바로 서울에서 무섭게 급부상하고 있던 저희 아름 플라워 그룹이었습니다. 퀄리티 최상, 납품 신뢰도 100%, 단가도 합리적인 완벽한 업체였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태민 웨딩 실무자는 저희 쪽 영업팀에게 아주 굽신거리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부터 태민 웨딩은 자신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며느리의 회사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꽃을 납품받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납품 대금이 저희 법인 계좌로 따박따박 꽂히고 있었고요. 물론 콧대 높은 황순례 여사도 멍청한 구태민도 고통받던 이수진도 그 통장 주인이 저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사무실 문을 직접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 2024년 3월에 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제 앞에 푹신한 가죽 소파에 웅크리듯 앉은 이수진 씨는 제가 내어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한때 SNS에서 유행하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네일아트로 치장했던 그녀의 손끝은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거칠게 다 벗겨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도 아주 푸석하게 말라 있었죠. 창밖의 벚나무에서 연분홍 꽃잎 몇 장이 봄바람에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묵직한 침묵 끝에 수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저 그때 진짜 멍청하고 나쁜 년이었어요. 태민 씨가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도 뒤에서 계속 만났고 대표님이 그 집구석에서 얼마나 숨막히게 착취당하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철저하게 모른 척했어요. 아니, 오히려 속으로 우월감까지 느꼈어요. 촌스럽게 일만 하는 며느리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꿰차면 나는 사모님 대접받으면서 우아하게 벤츠 끌고 다닐 줄 알았거든요.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대표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 집안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꽃에 꽃자도 모르는 저한테 당장 내일 모레 예식 부케를 만들라며 가위를 쥐어주질 않나? 인터넷 맘카페에 악플이 달리면 네가 싹싹하게 대처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제 머리채를 잡질 않나? 어머님은 저한테도 대표님한테 했던 짓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강요하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더니 기어이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태민 씨였어요. 그 인간, 저랑 혼인신고한 지 딱 1년 만에 또 버릇 못 고치고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이번엔 홀 예약실에 새로 들어온 22살짜리 알바생이었어요. 제가 따지고 드니까 어머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밖에서 바람 좀 쐴 수 있는 거지.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눈을 부라리냐며 제 뺨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그 자리는 안주인 자리가 아니라 돈 한 푼 안 주고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 자리였다는 거리요. 수진 씨가 젖은 눈을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절망의 끝에 매달린 아주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2년 내내 월급은커녕 제 신용카드 돌려막기 해가며 그 큰 웨딩홀 굳은 일 다 떠맡아서 했어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콧방귀를 뀌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안에 해온 게 뭐가 있냐고 위자료는커녕 당장 빈손으로 알거지 돼서 나가라고.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표님은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생지옥에서 빈손으로 나가서 이렇게 으리으리한 회사를 세우신 거예요? 저한테 그 복수의 방법 좀 제발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은 잔잔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그 지독한 늪이 참 징그럽게도 반복된다는 씁쓸함이 스쳤죠. 저는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저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 씨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무것도요? 하고 되묻더군요. 네, 아무것도요. 그 사람들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깔지도 않았고 맘카페에 억울하다고 폭로 글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는 치밀한 복수국 같은 건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 숨막히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매일 밤 숨죽여가며 아주 조금씩 단 1cm씩 쌓아 올렸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쓸 에너지를 온전히 나한테만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수진 씨가 넋을 잃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수진 씨,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잔인한 복수더라고요. 저는 지난 몇 년간 그분들 생각을 단 하루도, 단 1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잖아요. 내 인생이 그들 없이도 너무나 눈부시게 잘 굴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수진 씨의 두 어깨가 흐느낌으로 잘게 떨렸습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은 이미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내 수진 씨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분 명함이에요. 제가 7년 전에 그 집구석에서 빠져나올 때 도움받았던 분인데 아주 냉철하고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까지 싹 다 찾아내는 분이세요.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빼앗길 건 뺏기더라도 수진 씨가 고생한 몫은 확실하게 받아내야죠.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예전에 청주에서 웨딩 이벤트 기획팀장 했었다고 했죠? 진상 하객들 상대하고 엉망진창인 동선 정리하는 거 수진 씨가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들었어요. 마침 지금 우리 아름플라워 그룹에서 하반기 플라워 클래스 수강생 관리랑 대형 기업 이벤트 기획을 전담해줄 운영 매니저 자리가 하나 비어 있거든요. 수진 씨가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장 꽃을 꽂으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기획하고 스케줄을 조율하는 건 수진 씨 특기잖아요. 태민 웨딩에서 그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2년을 버틴 멘탈이면 웬만한 진상 고객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딱 그런 맷집과 기획력을 가진 직원이 필요해요. 관심 있으면 마음 추스르고 한번 정식으로 지원서 내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 어떤 얼굴로 내 인생을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수진 씨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해요. 저 정말 바닥부터 다시 배울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수진 씨가 제 사무실을 다녀가고 정확히 열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오후 4시쯤이었어요. 저는 2층 미팅룸에서 대형 백화점 VIP 라운지 장식권으로 미팅을 마치고 기분 좋게 대표실로 걸어 올라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처 직원이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속삭이더라고요. 대표님, 저기 예약 없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요. 보안 요원 부르려다가 너무 낡은 옷을 입으신 할머니셔서 일단 응접실에 모셔뒀어요. 본인 성함이 황순례라고 하시면서 대표님을 못 만나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시겠다고 들어누우시려 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황순례. 저는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복도를 걷던 발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뛸 줄 알았는데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아는 사람이에요. 보안 요원은 부르지 말고 따뜻한 차나 한 잔 내주세요. 저는 응접실 문고리를 잡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던 태민 웨딩의 실세 황순례 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늘 미용실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목에는 번쩍이는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콧대 높게 사람을 깔아뭉개던 그 오만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응접실 소파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보풀이 잔뜩 인 칙칙한 검은색 점퍼를 걸치고 염색을 못해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사람을 베어버릴 듯 매섭던 눈빛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턱관절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들어서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특유의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움찔하더니 쭈뼛거리며 다시 소파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리려 애썼어요. 아이고 아름아, 참 오랜만이다. 넌 그동안 더 예뻐졌네. 아주 귀티가 줄줄 흘러. 어떻게든 가족이라는 끈적한 프레임으로 엮어보려는 그 알량한 수작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서 저는 실소가 터질 뻔한 것을 꾹 참았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묵묵히 서서 시계를 한번 쳐다보았어요. 제 차가운 태도에 그녀의 가짜 미소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름아 아니 정 대표, 아름플라워 그룹 여기 대표가 내 전 며느리 너라는 거나 며칠 전에 알았다. 이번 달 납품 대금 결제가 밀려서 너희 쪽 영업팀에서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거기 대표이사란에 정아름이라고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더구나. 시어머니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모아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태민 웨딩에서 매달 제일 비싼 꽃값 치르며 굽신거리던 그 잘나가는 서울 업체 통장이 다름 아닌 내 통장이었어.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거래처 대표 이름 한번 검색 안 해보실 정도로 요즘 경영을 주먹국으로 하시나 보네요. 제 날카로운 지적에 시어머니의 푹 꺼진 두 눈에서 기어이 탁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었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참 금수저만도 못한 짓을 많이 했다. 6년 동안 짐승처럼 부려먹으면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친정 백없는 꽃집 알바 출신이라고 대놓고 무시했지.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거야. 내가 천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태민 웨딩의 상황은 엉망 수준이 아니라 파산 직전이었어요. 플라워 퀄리티가 박살나면서 예약률은 바닥을 쳤고 남편 태민은 그 와중에 코인과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가 웨딩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몽땅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그 큰 웨딩홀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죠. 아름아, 우리 태민이가 미쳐서 집안을 다 말아먹게 생겼다. 수진이 그 독한 년은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니고 웨딩홀은 당장 다음 주 예식 치를 꽃 살 돈도 없어. 아름아, 우리 거래처 납품 계약 그거 제발 끊지 말고 한 달만, 아니 2달만 외상으로 될 수 없겠니? 응? 한 번만 살려다오. 이 늙은이가, 이 못난 시어미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마. 정말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는 그녀를 보며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밖의 성수동 골목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아니, 황순례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 회사 로비에 경찰 부르게 하지 마시죠. 제 얼음 같은 경고에 황 여사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대표님 밑에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덕분에요. 덕분에? 네. 덕분에 새벽 4시에 군말 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독종 같은 습관이 생겼고, 부당하고 억울한 핍박 속에서도 절대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웠죠. 그 6년의 지옥 훈련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멘탈 강한 정아름은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딱히 당신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내 인생에 아주 훌륭한 걸음이 된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굽어보며 사업가로서의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저희 아름플라워 그룹은 태민 웨딩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이유로 결제 방식을 전액 선입금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꽃은 단 한 송이도 나가지 않아요. 저한테 와서 예정을 들먹이며 외상 달라고 우셔도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계약 관련 사항은 저 찾아오실 필요 없이 저희 영업팀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하십시오. 아름아 어찌 그리 독하냐.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요? 며느리한테 무급으로 노예 노동시키면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겨준 게 대표님이 말하는 가족입니까? 이만 가보시죠. 저 다음 백화점 임원 미팅이 있어서 바쁩니다. 황순례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참 동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영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완벽하게 깨달은 얼굴이었죠. 과거 제 삶을 쥐고 흔들던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가 실은 이렇게나 작고 이기적이고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묘한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응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응어리 하나마저 시원하게 증발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잘 가라. 나의 지독했던 20대여. 이제 진짜 완벽하게 끝났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4년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성수동 아름플라워 그룹 본사 3층 대표실. 탁 트인 통유리 창밖으로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막바지 벚꽃이 연분홍빛 비가 되어 눈부시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향긋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기대어 그 평화로운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죠. 제 뒤에 넓은 책상 위에는 이달에 새로 체결한 5성급 호텔 납품 계약서들과 다음 달에 있을 신규 프로젝트 일정이 빼곡하게 적힌 다이어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혼자 반지하에서 시작했던 저희 직원은 어느새 20명 가까이 늘어났고 이번 달법인 총 매출은 창립 이래 최고치인 월 3억 원을 가뿐하게 넘어섰어요. 그때 경쾌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이수진 매니저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 씨의 모습은 한 달 전 바들바들 떨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블랙 슬랙스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한 손엔 스케줄이 빽빽하게 띄워진 태블릿 PC를 든 모습이 제법 프로페셔널해 보였죠. 대표님, 저 오늘 기획했던 첫 기업 VIP 원데이 클래스 너무 잘 마쳤어요. 제가 예약 시스템 동선 싹 갈아엎었더니 고객 대기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불만 접수도 제로였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지금 막 이메일로 넘겼어요. 와,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수진 씨 기획력 좋은 건 진작 알아봤다니까. 수고 많았어요. 이번 달 보너스 기대해도 좋아요. 활기차게 인사하고 돌아서서 나가려던 수진 씨가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살짝 장난기 섞인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기 대표님,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요? 태민 웨딩이요. 결국 저번 주에 경매로 통째로 넘어갔대요. 인수자가 홀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대형 마트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구태민 씨는 여기저기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요. 황순례 전 대표님은 대전 변두리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는 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가볍게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뭐 각자 자기가 심은 씨앗대로 거두는 거겠죠. 남의 집안 망한 얘기보단 우리 다음 달 부산 지점 오픈 스케줄이나 한 번 더 체크해줘요. 그게 훨씬 재밌잖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 먼저 퇴근해 볼게요. 수진 씨가 씩씩하게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펜을 들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고 앞으로 제가 해내야 할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짚어가며 적어 내려갔어요. 먼저 다음 달에 아주 크게 열릴 아름플라워 그룹의 부산 해운대 프리미엄 쇼룸 오픈식 일정을 꼼꼼히 챙겨 적었고요. 그 다음엔 우리 광주 부모님 결혼 4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몰래 끊어둔 스위스 효도 여행, 그 비즈니스석 예약이 확실하게 확약되었는지 내일 아침에 체크하자는 메모를 남겼죠. 그리고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제 익명 SNS 계정이 어느새 50만 팔로워를 달성했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꽃을 나누어주는 플라워 기부 캠페인 진행 계획도 세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는 꼭 플라워 비즈니스와 여성의 홀로서기에 관한 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책을 한 권 출판하겠다는 가슴 벅찬 목표도 당당하게 써넣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계획들을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채워넣고서 맨 아래쪽 빈칸에 언제나처럼 딱 한 줄을 더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단 1cm만 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 다이어리를 덮고 기지개를 켜는데 책상 위에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광주에 계신 사랑하는 친정 엄마였어요. 엄마, 나 방금 퇴근 준비하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예쁜 딸, 밥은 챙겨 먹고 일하는겨? 네가 보내준 스위스 여행 티켓, 방금 아빠랑 같이 택배로 받았다. 아이고, 돈을 무얼 이리 많이 썼어. 미안하고 고맙구로. 저는 소리내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딸내미 돈 잘 버는 거 알잖아. 나 요즘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니까 아빠랑 여행 가서 맘껏 즐기다 와. 알았지? 엄마가 코를 훌쩍이시며 대답했습니다. 오냐, 그래. 우리 아름이 혼자 타지에서 그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해가며 어찌 이리 훌륭하게 컸을까. 늦게 피는 꽃이 제일 화려하고 향기가 짙다더니 우리 딸내미가 딱 그렇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가 짙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의미 없이 버려지고 사라지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숨죽여 울며 버티고 쌓아 올린 그 눈물겨운 시간들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예리한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파멸시키는 건 하수들의 복수라는 거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진짜 복수는 나를 괴롭혔던 상대방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내 삶의 무대에서 나 스스로 가장 눈부시게 빛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빈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내일 해야 할 눈부신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대표실 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나서자 4월의 따사로운 햇살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참으로 완벽하게 기분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복수라고 하면 상대방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똑같이 짓밟아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만의 씨앗을 심고 매일 1cm씩 성장해 결국 가장 눈부신 꽃을 피워냈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귀한 감정을 낭비하는 대신 내 삶을 반짝이게 만드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이 사연이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사연자님의 과거처럼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눈물겨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훗날 가장 짙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한 단단한 걸음이 될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개하는 꽃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